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또 일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와요.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왔고,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사실 손님들이 많이 안 오세요. 기존의 예약분들도 다른 날로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은 조금 조용한 한가한 토요일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한가한 날은 컴퓨터 매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는지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한산하고요, 조용합니다. 아까는 비가 조금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좀 그쳤네요. 비 내리는 게 좀 덜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매장 앞에 저 나무, 은행나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며칠 전에 구청에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사실 대로변 나무 자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민원을 넣어도 잘라주지 않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무에다가 인식표 붙이고 사진 찍고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고 그러실까 했는데, 아마 나무 자르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며칠 전에 깔끔하게 잘라서 매장 앞이 좀 더 시원해졌고, 건물도 그렇고 간판도 가리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좋아졌죠. 건물이 훤하죠. 이제 큰 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장 앞이 훤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나무 뿌리는 아마 다음에 포크레인이 와서 뽑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옆에 건물도 몇 년 전에 나무를 자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렇게 자르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포크레인이 와서 나머지 뿌리를 뽑고 마무리 하더라고요. 어제 한 대 입고된 시스템 지금 돌려보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부팅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SSD 두 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어서 하나를 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라고 의심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SSD 뺐다고 컴퓨터가 사용하면서 재부팅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고객분은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나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간헐적으로 재부팅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6월 30일 날 사용했고, 두세 시간 정도 사용하면은 블랙 스크린 메시지 뜨면서 재부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셨을 때 고객분하고 잠시 켜봤는데, 일단 CPU 그리고 D램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증상도 가끔씩 나타난다고 해요. CPU는 라이젠 9800X3D고요. 파워 테스터기 검사 좀 해봤고,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냉 쿨러 헤더 떼고 CPU를 탈부착, 재장착을 했고 썸을 재도포를 했습니다. 혹시나 CPU 접촉 불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CPU 떼서 청소하고 재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직까지는 화면은 잘 떠요. 이지디버그 CPU D램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모리 검사해봤는데 메모리는 이상이 없었고요. 근데 수냉 쿨러가 좀 구형이에요. 이 모델이 아마 크라켄 X73 그 모델 같은데, 지금 CPU는 9800X3D, 온도가 꽤 높더라고요. 시네벤치 돌렸을 때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높아요. 최대 95도 정도 찍더라고요. 수냉 쿨러 사용이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온도를 못 잡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수냉 쿨러를 좀 바꾸시든지 이런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부팅 증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렌더링 테스트 좀 진행하고 있고요. 3D 마크 이상 없었고, 지금은 OCCT CPU부터 하나하나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3D 아답티브, V램, 파워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증상 또 나타나는지 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재부팅 증상은 없다. 그리고 CPU, D램에 동시에 불 들어오고 화면 안 뜨는 거는 CPU 재장착, 탈부착으로 해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오늘처럼 좀 한가할 때 작업 도구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윈도우 11 설치 USB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버전들이 있긴 한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설치 USB도 있고요. ISO 파일을 다운받아서 지금처럼 루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 USB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11 ISO 파일 다운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설치 USB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끝났네.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날 잡아서 루퍼스 사용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거 워낙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알려드려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 대기 중인 제품들이 한 4대 있습니다. 맨 오른쪽 거는 저번 주 브이로그에 보셨던 제품이고요. 13900K CPU 분량 센터에 보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D4 4개 구입하신 거 영수증 쿠팡에서 찾았는데 보니까 서린 제품이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서린에다가 메모리 D4 16기가 4개 AS 보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얘들은 어제 들어온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B250 메인보드가 고장이에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중고로 용산에서 준비해서 교체 작업을 해야 돼서 얘도 좀 대기. 오늘은 얘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 재부팅 증상, 켜자마자 껐다 켜질 때도 있고 뭐 이런 증상이고요. 지금 CPU 구성 보면 i7 14700K고요. B760M 박격포 보드예요. 그리고 듀얼 쿨러고, 메모리는 DDR5 16기가 2개. 그러니까 약간 언밸런스합니다, 사실. 14700K인데 거기다가 보드가 B760 보드예요. 그리고 수냉 쿨러 아니고 듀얼 공냉 쿨러고요. 이러면 성능 대비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일단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언더볼팅해서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성이면 언더볼트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온도도 많이 올라갈 거고, 사용 중 재부팅이 왜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하고 2대 점검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PU 온도 한번 볼까요? 윈도우 진입을 해서 CPU 온도 잠시 보죠. 그리고 나서 제 루틴대로 메모리 검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지금 실행을 해봤고요. 아이들시 온도는 현재 5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더볼팅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나오나 좀 보자. 온도가 안 올라가네?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가요. 68도. 어떻게 된 거냐? CPU 쿨러는 현재 1465rpm 정도 회전하고 있고, 언더볼팅을 세게 하셨나 본데 70도.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야, 온도 안 올라가니까 좋다, 착하다, 이게 아닙니다. 고성능 CPU인데 온도가 안 올라가, 클럭도 살짝 떨어져, 그러면 성능이 엄청 깎여요.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예상 점수 볼까요? 이거 보세요. 예상 점수 15396점이잖아요 3만 점 이상 나와야 될 CPU인데 15000점, 절반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14700K CPU를 살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 밑에 뭐 14600K나 i5 14400이나 요 정도 하셔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언더볼팅을 엄청 세게 해서 온도를 확 낮추고 성능도 50% 이상 절반으로 낮추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 14700K CPU가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이 좀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서 사시다가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방 어디 매장에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제 루틴대로 메모리 검사부터 진행을 하고, 그리고 렌더링 걸어서 재부팅 증상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은 참치김밥입니다. 맛있겠죠? 먹고 싶죠? 김밥 좀 먹고, 며칠 전에 조립대행으로 들어온 거 조립을 하다가 지금 중지한 게 있거든요. 왜 중지가 됐는지 그거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조립대행으로 조립 작업을 한 건데요. 조립을 하고 나서 전원을 켜고 작동하다 보니까 자꾸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객분이 가져오시는 1070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안 되고, 다른 그래픽카드 꽂으면 또 인식이 됐다가 화면에 떴다 안 떴다, 그리고 고객분 삼성 메모리 꽂으면 또 안 되고 다른 메모리 꽂으면 또 되고, 얘가 왔다 갔다 해요. 문제는 메인보드더라고요. 막시무스 에이펙 메인보드. CPU는 인텔 10900K입니다. 고객분께서 드래곤볼로 부품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기간이 좀 길어요.
뭐 한두 달 내에 준비를 해서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이 메인보드는 용산 업체에서 중고로 구입을 하셨다. 최근에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2년 전에 메인보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던 거고 파워만 이번에 구매하신 거예요. 수냉 쿨러도 그렇고요. 좀 됐어요. 드래곤볼로 준비를 하셨지만 준비한 기간이 길다.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초기 불량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고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고 나서 바로바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1년, 2년 동안 쟁겨놓고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와도 대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시 조립 작업이 중단됐던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고객분께서 고장 제품을 최대한 안 만나려고 미개봉 제품들로 구매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도 미개봉 제품으로 알아보시다가 배송지를 저희 쪽으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메인보드가 얘입니다. 지금 뽁뽁이로 쌓여져 있죠. 기가바이트 Z590 어로스 엘리트. CPU는 10세대 1900K지만 11세대 보드 Z590 보드에서도 CPU 인식하거든요. 근데 미개봉이라고 개봉한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히 고가에, 가격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상당히 고가에 미개봉 제품으로 용산에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미개봉이 아니었어요. 제품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미개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제 마음도 편하고 제가 물건을 받았으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메인보드 비닐, 씌워져 있는 비닐에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데 테이프가 뺐다가 다시 붙인 자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려드린 사진 보시면 좀 짧은 테이프로 붙였다가 다시 긴 테이프로 한 번 더 다시 붙인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절단면이 다르죠. 처음에는 넓고 짧다가 두 번째 건 좀 더 긴 테이프로 붙인 미개봉은 아니다. 물론 메인보드 나사 홀 거기 보면 조립했던 자국은 없어요. 하지만 고객분하고 이 판매자하고는 미개봉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구입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 다시 알려드렸고 결론은 판매자 쪽이 찜찜하면 다른 제품으로 보내주겠다 해서 아마 지금 다른 제품으로 다시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저희 매장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건을 저희 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물건 오면 제가 한 번 더 미개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용산 판매자분들도 차라리 미장착한 제품이다. 개봉은 했으나 장착을 하지 않은 깨끗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팔았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는 시스템이고요. 미개봉 저런 메인보드 왜 이렇게 비싸요? 전 가격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요. 뭐 1, 20만 원이 아니요. 2, 30만 원도 아니고. 하여튼 다음 주 중으로 재조립을 할 것 같고요. 메인보드 오면 다시 꼼꼼하게 검수하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저희 테스트보드에 장착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루 이상 돌려보면서 테스트 마무리했어요. 다른 쪽은 문제가 없었다. 드래곤볼도 좋긴 한데 1년, 2년씩 보관해 놓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좀 위험하다. 메모리는 새 걸로 교체가 된 거고요. 네. 두 개가 한 쌍이에요. 네. 하나만 문제가 있다 해도 두 개 다 바꿉니다. 네. 서린에서 교환 받은 거고 네. 서린 유통사 스티커는 메모리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이거는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그때 말씀드렸죠. 네. 리퍼로 교체 받은 거고 네. 제가 테스트할 때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네.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 좀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아마 윈도우 문제로 보여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싹 밀고 다시 깔았고 네. 드라이버 세팅 다 해놨으니까 네. 그냥 쓰시면 돼요. 고객분이 따로 뭐 설치하시거나 이럴 건 없어요. M.2 500기가 네. 그거 제가 그때 가져오신 확장 카드로 꽂아서 포맷하고 D 드라이브 잡아놨어요. 아, 네.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다는 말씀. 아, 네네. 괜찮을 거예요. 보통 뭐 5시간, 7시간씩 계속 돌려가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시간 플레이했을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 아예 켜놓고 퇴근하고 네. 아침까지 잘 도나 뭐 그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네. 아마 고객분 얘기 좀 들어보고 맡기셔야 될 거예요. 예약 접수하실 때 간단하게 봤는데 주 증상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 다른 수리점 가기 전에 그 증상이 화면 안 뜸? 네, 화면 안 뜸. 근데 메인보드 문제다 해서 메인보드 바꿨다고요? 네. 근데 증상이 똑같다고요? 그쪽에서 메인보드를 바꿔봤는데 네. 화면 여전히 안 뜬다. 네. 진짜 자기가 봤을 때 CPU 문제인 것 같다. 네. 하는데 이게 메인보드를 네. 그쪽에서 따로 뭐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부품이 문제 이렇게 딱 집어줘가지고 문제가 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었는데 메인보드 문제일 수도 있다.
한번 바꿔보자 하고 바꿔봤는데 안 되고 CPU 문제일 수 있다 하고 또 바꿔보자 하고 이러니까 좀 뭔가 믿음직하지도 않고. 이게 원래 메인보드예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네. 보드는 왜 바꿨어요? 다시 원위치 하셔야 되잖아. 일단 바꿨으니까 네. 조립하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보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드도 문제다. 네, 아, 보드도 문제다. 아, 메인보드도 문제다. 네, 메인보드도 문제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드 문제가 아니면 다시 원위치 했어야 되지 않나? 보통 일반적이라면 원위치를 해야죠. 거기서 일단 그 테스트용 CPU나 테스트용 보드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켜보죠. 화면이 안 뜬다. 네. 저희 그래픽카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지금 에즈락 보드는 거기서 바꾼 거죠, 지금? 네. 또 어떻게 에즈락 보드를 바꾸셨대? 원래 에즈락 보드였는데 예. 거기서는 사실 자기도 에즈락 보드를 좀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기가바이트 보드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 그 윈도우 재설치 관련된 문제 때문에 예. 동일 제조사 걸로 하면 그런 게 좀 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요? 거기서. 난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제조사 걸 하면 네. 하드도 날라가고 그래서 윈도우도 다시 예. 깔아야 되고.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또 같은 보드로 한 것도 아니고 PG 라이트닝에서 프로 3SD로 바꿨거든요.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보드로 바꾸셔도 윈도우 설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품을 쓰고 있어. 근데 정품 라이센스를 입력을 했어. 근데 메인보드가 바뀌면 정품 인증이 풀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객분이 똑같은 동일 메인보드를 바꿔도 인증은 풀립니다. 왜냐하면 메인보드마다 맥 어드레스가 다 달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윈도우가 잡고 있기 때문에 A사의 똑같은 모델이라 해도 다른 보드로 바꾸면 인증은 풀려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때 다시 깔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다른 보드를 껴도 다시 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데이터가 날라가는 것처럼. 안 날라가요. 그러면 메인보드 고장나면 무서워서 어떻게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요즘 추세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매장 기준으로 AMD 7000대, 9000대 CPU 제품들을 에즈락 보드를 안 써요. 제가 이걸 1년 반 전에 맞췄었거든요. 네. 네, 그 에즈락 보드 이슈가 좀 생겼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맞출 때는 딱히 그런 게 얘기가 없었어가지고. 아니, 그 맞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인보드를 바꿨잖아요. 네. 또 에즈락 보드로 바꿨냐 이거죠. 그쪽에서 근데 그거는 기가바이트 보드 추천해줬는데 뭐 기가바이트로 하는 게 낫죠. 지금 이슈 때문에라도 EGD버그 불 들어오네. CPU D램에 불 들어오네요. 원래 이걸로 할 때는 네. 저 주황색 불이 빨간색이었거든요. 빨간색에 두 개가 들어왔다고요? 네, 원래는. 보드마다 LED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죠. 아, 기존 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똑같이 CPU D램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었다. 그 얘기네요. 네. 메모리를 일단은 바꿔볼게요. 거기서는 사실 네. 이렇게 부품들 하나하나 바꾸면서 검증을 안 하고 제가 직접 조립했었거든요, 사실. 직접 네. 조립이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 한번 특정해서 알기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가지고. 네, 일단 보시죠. 뭐. 지금 현재는 똑같죠? 네. 애초에 CPU 문제일 수도 있었겠는데 그 수리점에서 바꿔준 거 아니에요? 네, 그 수리점에서 바꾸고. 한 번도 작동이 안 된 거죠? 네네네. 보드 바꾸고 나서 작동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쪽에서 CPU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수리점이 좀 믿음이 안 가가지고 저는 아. 네, 그냥 회수하겠다고 한 거죠. CPU를 바꾼다기보다는 3년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네, AS AS 해야죠. 왜 바꿔요? AS를 해야 되는데 모두도 AS 기간이 남아있는데 네. 앞으로 장치를 맞췄어요. 아, 고객분이 바꾸자라고 한 건 아니고 거기서 바꿔야 된다 해서 저는 AS 기간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냥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 3년이 안 됐으면 AS 해야죠. 1년 반 1년 반? 1년 반밖에 안 됐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AS를 좀 나중에 알아가지고 CPU 문제로 저는 보여요. 가져온 메인보드도 불량 테스트 같은 건 혹시 부탁할 수 있나요? 뭐 가능합니다. 저게 불량이 아니라면 그냥 저는 어떻게든 쳐보고 싶어가지고. AS를 대신 해달라 그러면 대행하면 되고요. 아니면 고객분이 센터 가셔서 처리 받으시면 돼요. CPU 바꿔볼게요. 7500F, 네. 7600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보드 문제는 아닐 거로 보여요. 왜냐면 바꿨잖아요, 보드를. 네. 근데 동일 증상 나오잖아요. 원래 이렇게 부품들 하나하나 교체해보면서 하는 게 정상적인 그거는 뭐 매장마다 수리점마다 또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수리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교체해도 동일 증상이다 그러면 보통은 다 원위치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견적서 같은 것도 안 떼주고 그랬어가지고 네, 도리어 저쪽에서 막 따지더라고요. 뭘요? 어느 매장에서 막 그렇게 견적을 자세하게 견적서라기보다는 이거 수리 내역서 같은 거. 그냥 총 금액만 나오고 총 금액 나온 영수증만 아, 메인보드 어떤 모델 얼마 이런 건 안 네, 적혀 어떤 있어. 모델 얼마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네. 그걸 어떤 매장에서 막 해주냐고 막 아, 저한테 그래요? EGD 보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지역이 어디세요? 저 경기도 아, 그래요? 차로 한 1시간 정도 화면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죠. CPU CPU 문제. CPU 불량이고요. 메인보드 이상 없어요. CPU 센터에 가서 AS를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뭐 대행을 해드리거나 저희한테 맡기셔가지고 대행을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대행이라는 게 저희가 대신 AS 해드리는 게 대행이죠. 만약에 A가 문제인데요 라고 해서 A를 갈았어. 그래도 똑같네요. 그럼 보통은 이제 물론 점검비는 낼지언정 원위치를 하는 게 맞죠. 라든지. 보드도 문제고 CPU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네네. 그럼 원래 보드는 원래 보드 확인해달라고 우리 아드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저희 CPU 꽂아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그냥 사장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일단 찾아오자. 고객분이 구입하신 CPU가 대원 CT였을 거예요. 대원이에요. 그럼 저희가 대원으로 보냅니다. 네. 무상 AS를 받는 네. 저희는 이제 대행비는 고객분께 청구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상 수리가 되죠. 그럼 제 측에서 좀 그 증명해야 되는 건 있는 건가요? 아니, 없는데요? 아니, 뭐 정품이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시리얼 조회도 되고요. 보통 이제 시리얼 조회에서 유통사에서 이거 저희 거 아니에요. 보통은 고객분이 구입을 하실 때 박스에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어디 건지 확인하죠. 근데 고객분이 대원이라며. 박스를 제가 지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만 보면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네. 아, 내 거는 대원이구나. 이해가셨죠? ES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 시리얼 연월일이 있는데 3년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처리해주고요. 제품 시리얼 조회했는데 3년이 넘었어. 근데 고객분이 구입한 지는 3년이 안 돼. 그럴 때는 고객분이 증빙, 선거를. 그렇죠. 영수증을 첨부해야죠. 그 전에는 자기들이 유통한 제품이면 네. 그 시리얼 기준 3년 내에는 다 처리해줘요. 이해가셨죠? 네. 에즈락 보드가 이런 식으로 다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색상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저 두 개가 불이 들어온다. 지금 EGD 보고 변하고 있죠? 디버그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메인보드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게 메모리야? 그건 메모리야. 고객분 보세요. 아유, 뭐야? 뜨죠? 아. CPU 불량. 기존 메인보드 정상 이상 없어요. CPU만 이제 AS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샀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전 수리점 그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가바이트 보드를 추천했다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에즈락 보드가 나쁜 보드는 아닌데 현재 시점에서 이 AM5 CPU에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하죠. 그건 맞아요. 고객분이 만약에 저희한테 PC 구매한다고 견적 짜주세요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서 에즈락 보드가 들어있어. 그럼 저희 다른 걸로 바꿔요. 예, 차후에 나오는 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슈가 있어서 이슈 있는 보드는 피하죠. 보드 불량 같은데요. 아, 교체할게요. 해주세요. 교체했어. 똑같네요. 알고 봤더니 파워가 고장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원래 원위치하고 파워를 갈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보드는 이상이 없다. CPU가 문제다. 고객분께서 하셔야죠.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자, 이 제품은 CPU가 불량이었네요. 기존의 다른 수리점, 동네 수리점에서 점검받았고 메인보드 문제인 것 같다. 보드를 바꾸자라고 해서 메인보드를 바꾸셨고 메인보드를 바꿨는데 똑같습니다. 화면 안 뜨고. 그래서 저희 쪽으로 다시 오신 거고요. 보드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제 고객분이 믿음이 떨어지신 거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신 거라 라이젠 7500F 대원 거라고 하시니까 대원 쪽에 AS 대행하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2를 밑에다가 꽂으셨네. 첫 번째 슬롯에도 지금 M.2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설 방열판 붙여서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S 하면서 매장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 많죠. A가 문제다라고 해서 A를 바꿨는데 증상이 똑같아. 알고 봤더니 B가 문제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장에서 마무리할 때 A는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 B를 바꾸면서 B를 청구하죠. 근데 아마 전 수리점에서는 장착한 메인보드를 아마 환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회수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비가 좀 와가지고 한가하니까 동네 한 바퀴 좀 돌아볼까요?
저희 동네에 생각보다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매장에서 왼쪽으로 딱 좌회전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좌회전을 하면 동대문 중학교라고 나와요. 왼쪽에 보면 동대문 중학교 정문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전농초등학교가 있네요. 제가 여기 전농초등학교 나왔어요. 중학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건너편에 보면 공원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생각보다 넓고요. 사실 이 자리가 예전에 왼쪽에 아파트 지을 때 기부 체납으로 어느 정도 공간 빠진 곳인데, 도서관을 지은다고 10년 넘게 방치했다가 계속 미뤄진 거죠. 미뤄지다가 몇 년 전에 도서관 짓기 전까지 공원으로 써야겠다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조만간 도서관 지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들은 싹 없애고 서울시 도서관으로 아마 새로 건립이 될 거예요. 전 아쉽다고 생각해요. 사실 도서관보다 공원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네요.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예정. 이게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계속 미뤄지다가 곧 하긴 할 것 같아요. 괜찮죠? 저희 댕댕이 10월이가 가끔 가게에 오게 되면 이게 산책을 하고 바로 매장 옆에 있다 보니까 한번 산책할 만해요. 저희 매장에 수리하러 오시거나 상담받으러 오시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강아지 데리고 와도 되고, 한 바퀴 쫙 돌면 기분 좋은 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날씨 좋을 때, 이제 그렇게 덥지 않을 때는 강아지 진짜 많이 와요. 밤에는 조명도 켜지고 댕댕이 산책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네 동대문구 이쪽에 괜찮은 공원이 별로 없어요. 공원이 상당히 좀 미흡한 구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안 오려나? 오늘 저녁에 또 비 온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원이 없어요, 이 근처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좀 파였네요. 자, 저는 그러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볼까요? 구성이 어떤 건지. 메모리는 풀뱅크 꽉 채우셨어요? 네, 8램짜리 32램 채우고. 아, DDR4 8기가요? 네, 네. 이게 4, 5년 데파부터긴 한데. 네네. AMD. 5600 정도 되겠네요. 5600. 네, 5600X. 화면이 안 뜰 때도 있어요? 지금 화면이 안 뜨고 EGD버그에 불 들어오네요? 네? 빨간색. 가끔씩 화면이 안 뜰 때도 있어요? 네. 화면 안 뜨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픽카드 아니면 메인보드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사용 중 재부팅 되는 거는 뭐 원인이 워낙 많아서 네.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파워. 재부팅보다. 재부팅이라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 화면 안 뜨는 네, 경우가? 네. 그러니까 딱 하다가 게임이 딱 나가요. 네. 그냥 꺼져요. 네. 멈추거나 꺼지거나 이런 상태에서 껐다가 키잖아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또 한참 껐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키면 또 들어와요. 아, 네. 지금 보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저게 EGD버그라는 거거든요. 네. 저 메인보드에서 알려주는 건데, 저 EGD버그는 뭐라고 알려주냐면, 네. CPU 쪽 문제라고 알려줘요, 지금. CPU? 네. 일단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지만, 네. 사용 중에 재부팅보다는 화면 나감, 그리고 안 들어옴. 지금도 디버그에 지금 CPU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거든요. 자, 이번 PC는 사용 중에 화면이 나갔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껐다가 켜면 화면이 안 들어온다. 현재도 지금 EGD버그 CPU에 불이 들어오고 화면이 안 들어오는 증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같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면 좀 다행이긴 한데 좀 봐야겠네요. 사용 중에 화면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디버그에 불 들어오고 화면이 안 뜨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일단은 청소 작업부터 좀 하고, 그리고 점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지금 4개 풀뱅크예요. 메모리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뭐 다양하게 봐야죠. 청소부터 진행할게요. 지금은 내부 청소를 좀 하고, 그리고 켰더니 작동이 됩니다. 희한하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컴퓨터라는 게 정말 특이하고 난해하고 접촉 불량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메모리, CPU 탈부착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쳐졌냐 밑으로. 4시에 4시? 네, 맞아요. 조립대행 맡기시러 오신 거 맞죠? 지금 케이스는 그때 말씀하셨던 이거 맞고 여기 안에 부품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한번 호기심에 뜯어보신 거고. 네. 구성품 좀 확인 좀 할게요. B850M 플러스 와이파이 7에다가 파워가 몬테크에서 나온 게 있었구나. 처음 봐요. 네, 워낙 뭐 제품들이 다양하니까. CPU는 몇이야? 7800 3D, 메모리는 6000짜리 16기가 2개. 밑에가 그래픽카드고 빠진 게 없죠? 보드, CPU, 메모리, SSD, 파워, 그래픽카드 케이스. 네, 다 된 것 같고요. 접수만 좀 바꾸도록 할게요. 윈도우 설치도 해드려야 돼요? 아니면 조립 대행만 해드리면 될까요? 네, 다 됐고요. 평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 3일 정도 내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완료가 되면 바로 연락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홈페이지에서 문의가 한번 들어왔던 건데요. 7800 3D에 케이스는 안텍 플럭스 메쉬 케이스로 준비를 하셨네요. 요거 케이스 괜찮아요. 안텍 플럭스 메쉬 추천도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케이스고요. 저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청소하고 나서 안 된다고요?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늦게 부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가지고 검증반 OTCT? 뭐 그거 가지고 OCCT, 네. 이거를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돌려서 문제가 없다라는 상황이 돼서 뜯어내고 청소를 하고 다시 켰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찌신 것 같으신데요? 살 많이 쪘어요. 많이 쪘어요. 한번 켜볼게요. 청소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펜만 손으로 이렇게 날개만 닦았어요. 아, 뭐 부품들을 뜯거나 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그런 거 없고, 여기 그거 얘만 얘 있잖아요. 다시 SSD 만.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떼려다 보니까 얘를 띄워야 돼서 네. 카드를 한번 띄웠었어요. 램도 한번 다시 뺐다 뽑아봐. 지금도 이지리버그 D램에 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램이 이제 아, 일단 봐야죠. 여기가 그리고 깨졌네요. 네. 네. 여기가. 깨져서 어디 빠졌는데요? 그냥 빠진 거면 뭐 끼우면 될 텐데 네. 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이게. 밑으로 떨어진 건 없어졌나? 아까 오실 때도 없어졌거든요. 얘는 크게 지장이 없죠. 빠지지 말라고 네. 그 락 걸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어요. DDR5예요. 단순 청소만 한다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얘네들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냈었거든요. 네.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셨어요? 네,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검사해서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청소하다가 저희 메모리 꽂으니까 뜨네요. 그 메모리가 문제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재장착을 해보겠지만 네, 뜨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26년도 3월 버전이고요. 저희 메모리 하나 인식하죠. 삼성 16기가 4800짜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객분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패트리어트. 아, 패트리어트 거예요? 이 안에? 패트리어트면은 AS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AS 될 거예요, 패트리어트는. 아, 그래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장착해 보고요. 가끔 또 그런 애도 있어요. 안 되던 애들이 또 저희 메모리 뭐 삼성 거나 이런 거 꽂고 그리고 나서 또 꽂으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거 희한한 얘기지만 좀 지켜보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RPM이 변동되거든요. 되네. 되네요. 희한하죠. 뭐 이런 경우 있다니까요. 예, 네, 되게 희한하죠. 의사를 만나야지 애들이 지금 이거 32기가예요. 용량 크네요. 네. 고장나면 안 되겠는데요. 지금 32 하나가 70 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AS가 안 된다 그러면 32 두 개니까 27에 14 150만 원 정도 나리시는 거예요. 지금 140 넘어요. 우와, 예를 들면 하나에 70이 넘어요. 엄청 싸게 산 거네. 지금이 엄청 오른 거죠. 네. 그때가 쌌다기보다는 지금이 엄청 오른 거죠. 언젠간 내려갈 텐데요. 그게 올해는 안 내려갈 거고요. 외선 메모리라 라이프 워런티로 AS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메모리 꽂으니까 안 되네. 일단 2번에다가 하나 꽂으면 올라오거든요. 예. 쟤 빼고 얘 두 번째 거 꽂아보고요. 아, 올라온다. 2번에 꽂으면 4번에 꽂으니까 안 되네. 슬롯이 문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에 돼요. 근데 2번, 4번에 꽂으면 안 되네요. 일단 다른 메모리 한번 듀얼로 꽂아 볼게요. 저희 메모리 16기가 지금 2개 꽂은 거거든요. 똑같이 2번, 4번에 지금 듀얼로 꽂은 거고요. CPU도 이상 없고 보드도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메모리 지금 현재 16기가 2개, 2번, 4번 똑같이 지금 장착을 해서 작동합니다. 그럼 메모리가 특성을 좀 타나? 메모리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바이오스 몇 버전에서 어떻게 업데이트 하셨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예. 모델명 받아서 기존의 버전은 모르시죠? 네, 기존의 거 지금 메모리 잘 올라오거든요. 16기가 2개. 그러면 바이오스 버전을 다시 예전 버전으로 롤백 할게요. 네네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2026년도 3월 말고 그 전 버전으로 롤백을 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또 달라지는 혹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바이오스를 다운받아가지고 준비할게요. Z70-A 맥스 와이파이.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버전은 어떤 버전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전 바로 전 버전 25년도 8월 버전으로 다시 롤백을 하겠습니다. 일단 CPU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메인보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5600 16기가 2개 듀얼로 잘 인식이 되는 거 봐서는 메모리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롤백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롤백 끝냈고요. 윈도우 구동을 하고 미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나서 메모리를 다시 한번 원위치 원래의 32기가 2개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지금 잡혔어요.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업데이트를 잘못한 건가요? 잘못은 아니고요. 호환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딱히 뭐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바이오스는 설치했던 것보다 바로 전 버전 고객분이 사용한 버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전 버전은 아니고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M이라고 해서 미 펌웨어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미 펌웨어는 제가 윈도우에서 구동하고 하면서 저희가 작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 교체했고요. 지금 보면 32기가 2개 패트리어도 32개 잘 올라오죠. 잘 되는 것 같고 한두 번 더 껐다 켜보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에서 왔거든요. 아, 네. 저 지금 글로 가야 되는데 집에. 그때 업데이트를 하시면 DC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걸 PWM으로 제가 옮겼어요. 이러면 소리가 좀 조용해지죠. 감사합니다. 예, DC 모드는 좀 세게 돌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집이 송파예요. 그래서 지금 고객분들 차대라고 제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든요. 여기가 주차란이 되게 심해서 거주자 같은 경우에 신청하면 6개월 되고 6개월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1월부터 6월까지는 거주자에다가 주차해놨다가 이제 7월이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될 데가 없어요. 올 12월까지는 출퇴근을 이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뭐 이래야 돼요. 다행히 바로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올라왔다고 뭐 무조건 해야 될 건 아니니까 이제는 손 안 대가지고. 네,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면 아까처럼 메모리를 새로 샀는데 인식이 잘 안 되거나 호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멀쩡히 잘 되는 건 잘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네. 딱 들어오면 한 1분, 2분 정도 걸렸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한 거였어요. 가끔씩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되거나 아니면 메모리 트레이닝을 한번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 트레이닝도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길어져요. 16기가 8기가면 좀 짧을 텐데 32기가 2개가 꽂혀 있으니까 이 트레이닝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좀 딜레이가 있는 거고 긴 애들은 뭐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 에이수스도 그렇고 긴 애들은 3분 50초 뭐 4분 5분까지 걸리는 애도 있어요. 잘 되다가 며칠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네,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잘 가져가시고요. 네네네. 잘 쓰시면 되고 방열판만 잘 붙이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 하루 일과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조립대행으로 입고된 시스템은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얘도 메인보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작업을 하고 오늘 테스트 진행 중인 PC 세대는 월요일 날 이어서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메모리 검사하는데 지금 2시간 26분 하고 있네요. 4사이클 중에서 지금 3사이클 검사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벤치 돌려가면서 봐야 되니까요. 얘도 월요일 날 보기로 하고 얘도 월요일 날 이어서 보기로 하고 얘도 증상이 안 나와요. 얘도 월요일 날부터 다시 테스트 진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주말에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고요. 푹 쉬시고 저도 내일 하루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날 따라